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끔찍한 날이었죠. 먼저 주역 시장도 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지만 우리같이 그렇게 깊은 폭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뉴욕 시장 끝날 무렵에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경기 우려하고 또 연준 위원이 좀 매파적 발언을 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뉴욕 시장도 이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AMD나 엔비디아 쪽이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부분을 좀 커버를 해 주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뭐 반도체마저도 견디기가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은 0.15% 상승하면서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처음부터 계속됐고 또 선물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팔면서 기관이 이제 선물 매수를 하다 보니까 현물 시장에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나섰지만 개인들이 비교적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주가를 올려놓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05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1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5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35.90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47%가 폭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0.2% 이상 상승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역시 여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이 이제 뭐 제한적이지만 매수에 나왔고 개인들도 매수를 했지만 이거가 뭐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멈출 수는 오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1,77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73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서 833.05포인트, 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2.55%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저께 그 코스피에서 그 빨간색 도지가 나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법으로는 요즘 시장이 좀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매매 원칙 뭐 이런 다른 거를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러면 어저께 반등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속았죠. 거기서 도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연이틀 내리 또 오늘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어디까지가 저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진짜 여기서 어디가 저점입니다 말하면 이건 거의 뭐 무속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깊게 빠지면 반등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반등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애를 좀 먹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1344원 20전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12원 40전이나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부터 카카오까지 한 종목도 예외 없이 전부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80억이나 팔았어요. SK 하이닉스도 820억 이렇게 팔고, LG화학은 939억 이렇게 팔고, 기관은 뭐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SK 하이닉스 418억 뭐 샀고, LG화학도 190억 샀고, 카카오도 51억 샀고 뭐 이렇게 좀 군데군데 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산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HLB, 알테오젠 이게 순서대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26억 팔았지만 에코프로는 44억, LNF는 373억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뭐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특별하게 섹터별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섹터들이나 그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해운 이건 여러분 이제 뭐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홍해의 긴장 이게 이제 확전 양상으로 자꾸 가니까 미국이 이제 또 다시 후티 반군에 공습을 했고 또 AP통신은 미 행정부가 후티 반군을 이제 그 테러 단체로 재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쪽이 굉장히 시끄럽고 이제 뭐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일본의 주요 선사들도 전부 이제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홍해 쪽으로 안 가는 이제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게 올라오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데는 더 큰일이죠. 이게 계속 뭐 심지어는 뭐 밥상 물가까지 막 압박을 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위산업에서 이제 전체는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이거는 이제 홍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긴장 상태하고 또 우리는 또 북한 리스크까지 그렇게 이제 불거지면서 방위산업 주 중에 일부가 좀 움직이는 게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독에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육계 뭐 이런 쪽이 사료 이런 쪽이 잠깐 이제 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뉴스 그거 보내드리니까 바로 사서 5% 먹고 나왔다 이런 분도 다 댓글 쓰는데 참 빠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뉴스 이거 나한테 관계없는데 왜 보내주나 이러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바로 육계죠. 예.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의 체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여실히 이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낯이 확인된 날이죠. 뭐 그동안에 이제 메이크업하고 뭐 조금 우리나라 막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오늘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오늘 상당히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공격이죠. 이거는 공격이죠. 근데 뭐 속수무책이죠. 우리는 속수무책.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어제 집중 분석해서 우리 시장은 모멘텀 시장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장은 제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펀더멘탈 시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PBR 뭐 쓸데없이 가치 투자 무슨 우량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할 수도 없고, 예. 우량주가, 뭐, 우리나라에 우량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우량주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근데 우리 시장이 모멘텀 시장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시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 백만금이 유튜브 방송이 쉽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까지 유튜브 방송, 내일은 하고,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제 개인적 사정으로, 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만개비 스쿨에 대한 문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카카오톡에 백엔트 이렇게 치시고 거기다가 그냥 문자 쳐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다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어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이 하락권에 있다는 거는 뭐 알았지만, 오늘 하락은 좀 다소 충격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까지 크게 밀릴 줄은 몰랐어요. 좀 밀릴 건 알았지만, 그래서 뭐, 제 생각에 한 마이너스 뭐 한 0.34%? 이 정도에서
저가가 붙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시장이 힘이 있으면 잘 버티고 힘이 없으면 거기서 또 음봉 만들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겠다. 이번 주 넘어가기가 이런 생각은 했지. 야, 이 정도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뭐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뭐 그 먼저 수급을 좀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그 수급이 우선한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후에 어쨌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건 이후에 어쨌든 간에 결국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일단 외국인들의 공격이에요. 오늘은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이제 알고 있다가 오늘이 디데이가 된 거죠. 그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시잖아요. 버핏이 한 말.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차 있을 때는 뭐, 딴 시장, 우리 시장 뭐, 그래서 뭐, 미국 가면 우리도 가야, 우리도 좋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면서, 외국인 애들은 뭐 봤겠죠. 쉽게 얘기하면 수영장 밑에서 이렇게 곡을 끼고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나 봤겠죠. 그게 오늘 물을 확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당혹스러운 이렇게 시작은 외국인 선물 매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우리 기관은 이제 할 수 없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뭐 좀 적극적으로 사고 싶어도 현물에서 상당히 제한을 받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선물 매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물이 올라가면 안 돼.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쟤네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부터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정 지표를 떨어뜨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외국인들 왜 그래? 그러면 이제 한국을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건 아니고요. 버리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한국물을 산다고 그래서 한국을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치 무슨 옛날에 우리 외국인들이 개발하라고 막 들어와서 우리랑 막 싸우고 뭐 병인 양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주식시장은 그냥 외국인도 수급 주체, 기관도 수급 주체, 작지만 개인도 그냥 수급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다가 이제 감정을 넣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시장을 똑바로 못 보는 거죠. 갑자기 외국인이 괜히 싫어지고 기관이 싫어지고 막 그래요. 싫어할 거 뭐 있어요? 걔네들이 싫어할 거 우리 돈 빼간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를 빼가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낫죠. 근데 뭐 쟤네 때문에 자꾸 주가 빠지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주린이 벗어나려면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이렇게 한 1년 반 전인가도 한번 했었죠. 그 다음날 대만하고 얘네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대항할 힘이 없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시위하는 것 같아요. 야 공매도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고 난 한국 사람이니까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시장 룰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그동안에 뭐 재료가 나쁜 악재가 나왔나 이런 재료 측면에서 수급 말고 이제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쌓여져 있던 거가
그냥 재부각된 거예요. 재부각 아시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김칫국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자꾸 시장을 이제 가로막아요. 그런데다가 저렇게 이제 홍해 뭐 사건 이런 거 나고 그러면 자꾸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러고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니네 몇 배로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진 거고. 근데 오늘 이제 마침 우리나라 국내에 뭐 금투세 뭐 폐지하는 거, 뭐 ISA 계좌의 그 비과세 한도 늘리는 거, 뭐 그 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뭐 다양한 대책이 진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이 대통령이 오늘 그쪽 거래소 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막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유불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시장이 이게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탈인 거죠. 그냥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라도 그냥 똑바로 뭐가 딱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큰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뭐 하다가 물적 분할해갖고 기존 주주 물먹이고 뭐 딱 하면 그냥 정부가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딱 페널티 줘야 돼요. 그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막 대책 막 나와도 이 시장이 감흥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신기루를 보고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 신기루 둥둥 떠다니는 거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거 이렇게 붕붕붕붕 떠다니면 와 이거 분위기 좋은데 주식 투자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매일 호재가 매일 쏟아지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반도체 뭐 메가 클러스터 만든다 했는데 뭐 20몇 년 후에 뭐까지 660조를 투자해갖고 뭐 어떻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그 안에 정부가 몇 번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그 뭐 십몇 년 후에 우리가 뭐 우주 산업의 몇 프로라는 우주 강국해서 한국판 나사를 뭐 어떻게 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에 있는 어떤 거에 실제로 몇 조 예산 깎지 말고 R&D 예산이 팍 들어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시장은 움직여요. 시장은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다가 뭐 세수 그렇게 해서 이거 갖고 저거 이거는 뭐 선거용 아니다 계속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세수 어떡할 거냐 뭐 막 이러고 이제 또 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 117조 그건 이제 또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은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한은 총재 참 이번 골치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간 한은에서는 국채 발행하라.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국채 발행하면 이게 빚쟁이 정부 만드는 거니까 국채는 못 발행하겠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은에서 돈 좀 빌렸을게 이게 117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안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와 이제는 이제 드디어 살판 났구나 이러고 뭐 주식을 산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됐던 게 이번에 왜 그냥 있었냐 하면 그냥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낙관론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주식시장.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안 빠지고 내 주식도 오르고 네 주식도 오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냐 외국인들이 공격이 이렇게 팍 하고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그래서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이 가장 나쁜 때냐? 지금이 가장 나쁜 때냐? 그러면 주식시장은 올라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어?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해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야 이거 이제 끝장났어?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이렇게 시장이 빠져서 가슴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왜 100만 개미 저 양반은 더 여기 겁을 주고 그래? 겁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가슴이 안 뛰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희소식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매수 저점 있잖아요. 그게 또 한 발자국 어제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바로 매수해?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매수 아니에요. 그 브런치 카페에 있는 매매 원칙 보세요. 거기서 매수 시그널이 어떻게 잡히는가. 그래서 뭐 다음 집중 분석할 때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그 매수편을 이렇게 해서 좀 실례로 좀 어제처럼 풀어서 어제 매도처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잡힐 때까지 천천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어디까지 가서 뭐 지수가 2,500 밑에 나오면 뭐 사도 돼.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되게 웃기죠. 그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실제로 그때그때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끌어가고 있느냐. 그럼 10일 이평이 무상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서둘러서 사실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천천히 돈 갖고 있으면서 진짜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딱 오를 때 딱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챙겨야지. 수익을 챙겨야죠. 그죠? 예. 그거 언제 팔아요? 10일 이평이 꺾이면 바로 팔면 되잖아요. 예. 그게 매도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저뿐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이거는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랑 달라요. 제가 40여 년 동안 우리 시장에서 있어 보니까 이게 제일 잘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펀더멘탈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멘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라인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 크게 안 터진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새겨 놓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오면 여러분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100만 개미의 그 재생 목록 중에서 브런치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가장 최근에 된 거일 거예요. 그 매매 원칙 설명한 거 그거 다시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시라고 제발 하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거 빨리빨리 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그 제가 얘기해서 현금 많이 챙겨놨다고 그렇게 댓글 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거 아닌데 제발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그렇게 해서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할 때 들꺼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100만 개미 동영상 올라가고요. 금요일, 월요일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